안녕하세요. 주거복지센터 운영 입문과정 주택개량 사업의 이해와 실제를 강의하게 된 배현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개량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택개량 사업의 정책과 사업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택개량 사업의 실제, 주택개량 사업의 변화와 연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이란입니다. 주택개량의 개념은 노후 불량 주택의 성능과 기능을 양호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개량과 유사한 사업들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량은 나쁜 점을 보완하여 더 좋게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주택 개선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든다는데 우리 주택개량 사업에서는 보통 주거 환경 개선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수입니다.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든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수, 건물이나 시설 따위에 낡거나 부서진 것을 손보아 고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한다라는 것으로 보통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의 정의를 광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 그리고 신축까지 확장한 범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좁은 의미의 협의의 관점에서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대수선 이하까지의 범위, 즉 개보수라는 것을 주택개량과 같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개량 정책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체,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지자체와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민간기업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었고, 자원봉사조직 등이 별도 프로그램으로 보완해 왔습니다. 성격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시작으로 해서 도심지의 주거지 정비 지원 수단, 최근에는 에너지 정책과 환경 및 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살펴보면 1976년부터 자금 지원 위주로 시작되었는데요. 2002년부터는 주거연물급여부터 서비스 지원 형태로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주요 주택개량 사업의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976년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 사업이 시작돼서 자금 지원 형태로 진행되었고,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1989년 주택환경개선 주택자금 지원 사업으로 역시 일정한 면적 이하의 기준을 두고 자금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주거현물급여가 시작되었고, 서비스 지원 형태인데 자가 소유를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해줬습니다. 이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환경부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국토부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수선유지급여 사업, 도시생 뉴딜 사업 등이 서비스 지원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증가입니다. 준공 후 20여 년과 3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에서 사회 환경 변화나 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개보수나 리모델링 관련 수요가 증가되게 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노후주택의 멸실이나 재건축과 비교하여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주택 공급 형태 문제인데요. 아파트 또는 재개발 위주의 획일적인 주택 공급보다는 다양한 주택 형태가 공존하고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도 주택개량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거형 노후 건축물 경년별 현황입니다. 동수 비율을 따져봤을 때 30년 이상 된 동수는 전국의 47%입니다. 수도권의 34.9%, 지방의 51.5%가 해당합니다. 연면적 비율을 살펴봤을 때 20년과 30년 된 미만 살펴보면 전국의 29.4%, 수도권의 30.5%, 지방의 28.4% 정도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전국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 462만 2천 동이 있고, 이 중에 단독주택은 356만 1,000동, 다가구 주택은 59만 3천 동 등이 있습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8억 1,739만 제곱미터인데요. 아파트가 그중에 62.2%를 차지해서 11억 2,900만 제곱미터, 단독주택이 18.4%인 3억 3,400만 제곱미터, 다가구 주택이 9.3%, 1억 2,700만 제곱미터 순입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동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택개량 정책 및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정책 및 사업 현황에서 먼저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 관련된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인 주거기본법부터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에서 주택개량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주거환경 정비 및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해서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 수준 향상, 지원 및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주거정책 자금 부분인데요.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제18조에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택 공급 및 개량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기본법에서 별도로 법률에 다루게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두 가지 법률입니다.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에서는 농어촌 주택 개량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다루게 되어 있고요. 이와 비슷하게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빈집을 정비하고 농어촌 주택의 개량 사업에 대한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은 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가가구를 보유한 주거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것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1년 이상 비거주한 빈집 및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 개조 비용을 다 별도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입니다. 제2조 정의 부분입니다. 제1항 제8목을 먼저 살펴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9목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호,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0목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집수리 활성화 및 집수리 업체 육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주택 개량을 다루고 있고 경기도 단독 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및 전주시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개량 사업의 종류입니다. 공공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주택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토교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 사업, 도시생 뉴딜 사업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셋들마을 사업, 최근 정부가 그린 뉴딜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전세임대 수리비 지원 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등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발암물질인 슬레이트를 철거하려고 하는 지붕개량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득층 5억 내 급수간 개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년부터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 보급으로 주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2025년까지 전국화를 목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농촌주택의 집고쳐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정부입니다. 먼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가금주택 정비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친환경 보일러 지원을 하였고요. 그린 파킹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고 각 구별로 금천구 마을관리소, 마포형 동네관리기업, 서초구 반딧불하우스, 송파구 사랑의 집 꾸미기, 강북구 마중물 집수리 봉사단 사업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도, 지방정부의 광역시도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마을지기 사무소, 해운대 집수리 봉사단 등이 진행됐고요. 대구시에서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단, 인천시는 마을주택 관리소, 광주시는 남구 희망주택 리모델링 사업, 울산시는 척척 중구 기동대, 경기도에서는 햇살하우징, G하우징,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시별로는 성남시 다해드림 하우스, 시흥시 동네 관리소, 수원시 녹색 건축물 조성 사업 등이 주택 개량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서산시 저소득 가구 집수리 사업, 부여군 굿들의 해피카 사업, 전라북도에서는 복권기금으로 진행되었던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전주시의 잔손보기 사업인 해피하우스 사업,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OK생활 민원기동대로에서 소규모 정비를 하고 있고요. 나주시 행복둥지 사업 등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인데요. 보통 기업의 지정기탁 방식으로 후원을 해서 진행되는 방식들입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이런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참전용사와 미망인을 대상으로 신축 및 주택을 신축해드리거나 개보수해드리는 나라사랑 보급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는 물 사용 취약계층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 가득 수 프로젝트, 한국가스공사 코가스는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인 온누리 사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허그에서는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 사업,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HF는 드림하우스라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을 펼쳤고요. 민간 기업인 현대철에서는 희망의 집수리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1,000호 정도를 에너지 효율 개선 시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비타트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사업의 실제 주요 범위와 공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먼저 살펴보면 주택의 노후도의 정의는 보통 주택의 경과 연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20년 이상 된 주택을 노후주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개량의 범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먼저 구조 안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구조체 하부의 기초 및 주변 집안 보강을 하는 기초 보강, 그리고 일반 지붕 개량 덧씌우기, 슬레이트 지붕 개량 방수 등을 하고 있는 지붕 누수, 주택 내외부 벽체에 대한 균열 보수를 다루는 벽체 균열이 구조안전 3개 항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설비 상태 12개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주방 배수, 화장실, 욕실, 그리고 창호, 단열 및 급수, 오수, 난방이 있고 내선 및 조명, 소방 설비 등이 있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면 좌측 위에 있는 사진은 기존에 있던 그 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인데요. 그 세면대를 새로 설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측 위 사진은 양변기를 새로 설치하고 타일 공사까지 마무리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좌측 하단에는 실내창, 내벽과 외벽에 창호를 교체하고 벽에 그 마감 공사를 한 사진입니다. 우측 첫 번째는 실내문, 거실 미서기 분합문이 있고 발코니 창에서
이중창으로 새롭게 설치한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감 상태의 4개 항목입니다. 벽, 도배, 천장, 바닥 장판, 문틀 및 문짝 마감 작업으로 도배나 장판 작업, 문, 틀 작업, 그리고 아래 사진을 보면 벽체를 바탕을 정리하고 복합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에 창호를 설치했고 최종적으로 도배 마감을 한 사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의 변화와 연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의 변화, 기존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별로 주택개량 사업의 연계나 협업이 미흡하거나 중복수의 금지 또는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중심 주택개량 정책이 있었고요. 임차 가구의 경우 차순위로 지원하는 등 한계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소득층 중심을 탈피하고 있고 부처별 연계 협력 또는 지역 내 공공, 민간, 협력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공 건축가들이 주택개량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도시재생 사업의 뉴딜 사업, 도시활력 증진 사업, 샛들마을 사업 등에서 점점 그 도시재생 활성화와 지자체 사업과의 단계적인 연계 병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택 개량에서 골목길까지 함께 재생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계 협력 사례 공공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가금주택 사업을 연계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16가구의 대상으로 가금주택 사업으로 가구당 30에서 1,200만 원까지 투자를 했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음은 연계 협력 사례 공공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계층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과 서울시 가금주택 사업을 연계를 했는데요. 서울시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16가구를 대상으로 가금주택 사업은 가구당 30에서 1,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가구당 200~3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금주택 사업으로 지붕, 방수, 외부 창호를 시공하게 되었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그래서 가구당 에너지 효율 평균이 2등급 가량 상향이 되었고 미관 개선과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과 성능 개선을 극대화한 성과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과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방향을 살펴보면 뉴딜 사업은 지자체가 도시재생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의 경우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과 이와 연계한 외부 경관 목적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국토교통부가 수선유지급여와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 지붕 개량 지원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들도 연계 협력 사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임대 수리비 지원 사업과 국토교통부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전세임대 수리비 지원은 사용 승인 후 10년 이상 된 전세임대주택 대상으로 8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에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조건은 충족시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 연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적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게 되었는데요. 전세임대 수리비 지원을 통한 임대주택 단점의 보완,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 개선과 취약계층 주거 안정이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과 민간의 연계 협력 사례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긴급 보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지역자원 연계를 같이 했던 사례입니다. 상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가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주택 피해가 되었고 수선유지급여에서는 긴급보수, 지역 후원에서는 지자체와 소방본부, 시민단체, 그리고 집수리 자활기업 등이 시공 부분에서 재능 기부를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소된 화재 가구에 대해서 기둥 및 구조물 일부만 살리고 신축에 가까운 시공을 하였는데요. 자력으로 복구를 하기 어려운 이웃에게 지역 자원을 동원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한 사례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보수 변경을 했던 사례도 있는데요. 지역 자원 연계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부와 아이들이 한 방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아동들을 위한 별도 학습 및 생활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급여가 당시에 그 해당 가구는 중보수에 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시공업체가 LH에 이야기를 해서 대보수로 승인을 다시 받았고 기존 방을 분리해서 컸던 방을 분리해서 아동의 학습 공간을 조성했던 사례입니다. 우리 이 사례에서 지역의 후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책상, 의자, 책장, 학습 기기 등을 지원한 사례로 공공과 민간, 지역의 관심과 후원이 곁들인 사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주택개량 사업의 새로운 시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패키지화한 접근입니다. 저층 주거지 골목길과 집수리 지원을 동시에 접근하고 있는데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을 위한 골목길 정비와 집수리의 통합적 지원이 시도됩니다. 이 예로 서울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동시에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되었고 도시재생 기반시설 개선과 기초생활 인프라, 집수리 지원 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층 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골목길 정비, 집수리 지원,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한 번에 패키지화할 수 있는 조례로 다양한 지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성과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개량 사업의 변화 연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거복지센터 운영 입문 과정 주택개량 사업의 이해와 실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